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31% 떨어진 44,722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0.6% 떨어진 19,060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0.38% 떨어졌고요. 5,998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인 오늘도 주목해야 하는 일정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 일정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거시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오늘 다들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사실 어제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PCE 물가지수입니다. 예상대로 PCE 물가지수가 나왔지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어제 관찰이 되게 됐었는데요. 세부 내용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바로 서비스 관련된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코어 PC 내에서도 가구 소비 지출과 주거비가 높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주거비가 높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또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도 0.7%, 주거비도 0.4%, 가구 소비 지출도 0.4%, 교통 서비스는 1.1% 상승하게 되면서 서비스 쪽 지표가 크게 상승하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비내구재 관련해서는 분명히 휘발유 관련된 에너지 상품들이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PC 물가 지출이 하락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비내구재와 내구재를 포함한 지표들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는 건 여전히 어느 정도 서비스 관련된 문제가 잡히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바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PC 물가지수 내용을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현재 정부에 대한 효율화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가운데 안에서 현재 CFPB로 불리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현재 헤드라인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현재 CFPB는 과잉 규제 논란 속에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CFPB를 만든 쪽이 결국에는 오바마 쪽에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주당을 공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X 혹은 구 트위터를 통해서 CFPB를 폐지하라, 중복된 규제 기간이 너무 많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CFPB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0년 설립이 됐었는데 그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이 제시하면서 설립 이후 190억 달러 이상의 소비자 구제 그리고 금융기관 및 기술기업 대상을 벌금을 부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비자 권익의 상승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와 기업들 보수단체 같은 경우는 과잉 규제를 문제 삼면서 폐지를 요구를 했었고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기능 축소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또 단속 강화로 이제 강화가 됐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음에 오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CFPB가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기관 혹은 너무나도 규제를 많이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 규제 기관과 FTC로 기전 이능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으로 일론 머스크가 현재 CFPB를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현재 리나칸 FTC 위원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리나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 혹은 블랙록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사업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야 됐고요. FTC는 칸 위원장이 서명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정보
정보 요구서를 MS에 전달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워드, 엑셀 등 인기 소프트웨어 묶어서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줌, 슬랙 등 경쟁 업체가 현재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FTC의 반독점 조사에서 25년간 벗어나 있었으나 다시 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사이버 보안 사고로 주목받으면서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조사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퇴임 전에 그리고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하여 빅테크 전반으로 반독점 점선을 확대를 했고요.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앞서서 빠르게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칼끝이 향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닌데요. 우버 역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FT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FTC가 여러 기업들과 현재 논쟁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우버도 타겟팅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버 멤버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을 취소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쉬운지, 이런 절차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올해 초부터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28일 보도를 했고요. 우버의 멤버십 서비스인 우버원 프로그램은 연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차량 이용 및 음식 배송 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도 가입하고 있는 서비스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2,500만 명이 우버원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버가 FTC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나 현재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으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버원의 회원 가입 취소 정책에 대해서 FTC의 질의에 계속 답변할 것이지만 법의 규정과 정신을 모두 준수한다면서 우버원 회원은 앱에서 쉽게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는 대부분 20초도 안 걸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우버원을 사용하는 경우 내에서 멤버십을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절차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간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우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국제 금리 차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0.848%로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긴축 예산안 제출로 내각과 극우 국민연합 간의 극한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 유로 약 88조 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요. 공공지출 413억 유로 삭감, 증세로 193억 유로 세수 확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국민연합에서는 구매력 위협 시 불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또한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하원에서 부결이 됐고 상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총리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총리 직권으로 처리할 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내각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독일과 프랑스 간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여론사에서는 54%가 내각 붕괴를 반대를 하고 있으며 현재 만약에 내각 붕괴 시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해야 될 것을 현재 여론 쪽에서는 밀어놓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음 주 초 사회지출 투표 또는 크리스마스 전 불신임 투표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표 결과에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